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눌 치과 의사 헬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홀리스틱 덴티스트리를 아십니까? 홀리스틱 치과는 입안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전신의학적인 접근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입안에 보이는 증상들은 우리 몸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부터 영양 부족, 생활 스타일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구강점막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 이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치주염이 오래되면 혈관을 통해 치주균이 뇌로 가서 뇌신경 상상세포에 영향을 미쳐 인지 기억장애나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행동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숨쉬고 먹고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생명활동이 시작되는 첫 공간이 바로 입안입니다. 입안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쉬우면서 동시에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과 질환의 3대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충치, 염증, 치아 상실입니다. 이가 썩고 구멍이 나고 물러지는 것이 충치이고 이것은 부패입니다. 잇몸은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염증을 일으키고 충치와 함께 통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어쩔 수 없이 치아는 신경을 죽이는 치료를 하거나 발치를 하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치아 상실입니다. 이런 부패, 고통, 죽음이 반복되는 것을 death cycle라고 합니다. 치과 치료의 주요 목표는 바로 이 죽음의 사이클을 깨는 것이고 그것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 입안은 단단한 조직과 부드러운 조직,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도 있죠. 구강 미생물은 이 모든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미생물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은 구강뿐 아니라 내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치아는 칼슘과 인산염이 서로 결합해서 단단한 조직을 만든 것인데 치아 이나멜은 세상에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치아도 내가 먹고 남긴 단 음식이 입안에서 발효가 되면 사과가 썩는 것처럼 물러지면서 구멍이 납니다. 입에 단 음식을 발효 부패시키는 이 박테리아 때문에 단단한 치아가 아주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허무한 죽음을 피하려면 내 입에 단 음식과 미생물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살은 썩어 없어지지만 뼈와 치아는 그대로 남습니다. 3500년 전 이집트 바로였던 아멘호텝 1세의 유골에서도 치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치아는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치아가 제일 먼저 썩어서 죽어야 하나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습관과 양치질을 잘 배우지 못해서 아기 때부터 이가 썩고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되는 이런 아프고 상실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강한 무기력함을 가지게 되고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인 홀로코스트에서도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담함 속에서도 이를 잘 닦았다고 합니다. 고통과 죽음을 이기는 것은 생명을 향한 강한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부패를 막고 데트 사이클을 깨는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를 열심히 닦는 것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웰빙은 내가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공기와 물과 흙과 씨앗이 있습니다. 공기와 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오존이라는 아주 특이한 산소 결합체가 존재합니다. 흙은 토양의 성질을 만들고 양질의 영양분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씨앗은 식물이 되고 식물에는 자신을 방어하는 물질인 오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물과 산소와 미네랄과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자연이 부패가 아닌 생명을 살리고 지속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첫째, 물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특히 입안에서는 산성 성질을 가진 병원균이 만든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오존은 가장 강력한 천연 항균제입니다. 셋째, 힐링 오일은 식물의 방어 물질을 추출한 양리 성분이 있는 오일로 천연 항균제이자 상처를 회복하고 재생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면역계와 신경계의 시그널링 역할도 하는 특별한 천연물입니다. 넷째, 미네랄은 세포 활동과 조직의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기서 오존과 힐링 오일은 특별히 부패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군집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자연적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여 부패와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죠? 필터된 물도 있고 페트병 물도 있고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물이든 깨끗하고 중성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침은 중성 pH를 유지하고 있고 침과 가장 비슷한 중성을 가진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턱대고 물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음식을 싱겁게 드시거나 너무 맹물만 많이 드시면 혈관이 탄력을 잃어서 잇몸이나 피부 겉면에 보이는 모세혈관이 쉽게 터질 수가 있고 잇몸이 잘 붓고 피가 잘 나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이나 축농증, 당뇨, 비만 등으로 입안이 건조하신 분들은 침이 부족해서 나쁜 세균들을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침에는 물과 미네랄과 항균 펩타이드가 있어서 박테리아의 군집인 치트를 제때 씻어버리고 치아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침이 부족하면 이런 1차 방어를 하지 못하니까 이는 잘 닦아도 자꾸 잇몸이 피가 나고 입안이나 입술 주변이 헐고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에 천연소금, 예를 들어 핑크 히말라얀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섞어 입안을 하루 한 번 정도 가글하시고 입안에 침이 잘 돌게 하는 레몬 오일 물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절한 pH와 미네랄을 함유한 물을 마셔서 우리 몸의 기본 성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미네랄입니다. 구강 건강에서 미네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는 산성 성질이 있어서 입안의 환경을 중성화시켜야 합니다. 미네랄은 이런 중성화 역할을 하고 또 치아를 만드는 칼슘과 인산, 마그네슘, 불소 등이 치아 이나멜 형성을 도웁니다. 미네랄이 충분해야 이가 튼튼하고 시리지 않습니다.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불소가 함유된 가글액이나 치약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아니면 칼슘과 지방산이 풍부하고 치아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올리브 오일을 입안에 머금고 헹구는 것을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불소가 좋지 않다고 일부러 불소 대신 자일리톨을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임상에서 실제로 불소가 치명적이라면 많은 양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굳이 불소를 무서워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일리톨은 충치균이 먹고 소화를 못하니 충치 예방 효과가 있지만 치아 이나멜을 직접 복원하지는 못합니다. 이나멜이 칼슘이 부족하면 와이스팟이 보입니다. 그런 경우 불소를 단기간 사용합니다. 일단 이나멜이 단단해지면 굳이 불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아가 처음 형성되는 어린이일 때에 치아가 충분한 미네랄을 가지고 단단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나이가 들어 치아가 많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나 잇몸이 내려앉아 뿌리가 보이는 경우도 침에서 나오는 미네랄이 부족하다면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사실 단백질은 칼슘만큼 치아와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치주 조직이 약해질 수 있고 늘 몸이 피곤해져서 역으로 양치질에 신경을 쓸 만큼 의욕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양 섭취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잠깐 다른 예를 들면 24시간 이상 하는 금식을 할 경우 잇몸 질환이 심한 분들에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
혈관 질환, 중증 치주염 등이 있는 분들이 혹시 금식을 하면 금식하는 동안 면역세포인 단핵구가 골수에서 쉬고 있다가 밥을 먹으면 갑자기 혈액으로 대방출되는 오류 아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치주염이 있는 잇몸 혈관으로 올라와 염증이 갑자기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만성염증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꾸준히 영양 관리를 잘 하시고 무리한 금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꾸준한 미네랄 섭취는 구강 건강뿐 아니라 전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과 함께 미네랄은 좋은 토양과 같은 몸의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요. 여기서 미네랄 섭취는 천연소금, 올리브오일이나 짙은 녹색 채소, 과일 등 음식을 통한 자연스러운 섭취를 말합니다. 셋째, 오존입니다. 치과에 오존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오존의 역할은 살균 재생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살균제인 오존을 임상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안전한 농도로 만들어서 치과 치료에 사용합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오존 테라피로 신경치료나 발치까지 갈 수 있는 치아를 살리기도 하고요. 잇몸 염증도 치료하고 딥스케일링을 할 때도 오존 가스나 오존 오일을 잇몸 화기 속에 주입해서 잇몸 회복이 빠른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보통 치과 치료를 하면 항생제나 진통제 처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존 가스나 오존물로 소독 처치하면 훨씬 더 빠르고 통증 없이 회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존은 산소가 세게 결합된 활발한 산소여서 빠르고 깊숙이 조직 속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동시에 유해균은 산화작용으로 빠르게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혈액순환도 더 좋아져서 상처가 빨리 회복될 수 있죠. 자연 속에 있는 오존을 잘 활용하면 구강 속 부패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잇몸병을 일으키는 치주균에 의해서 염증이 자꾸 더 덧나는 악순환도 깨끗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오존 테라피를 받을 수 없다면 오존 오일을 구입하셔서 집에서 치아와 잇몸 질환을 꾸준히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식물에서 추출되는 힐링 오일입니다. 몇천 년 인류 역사 속 처음부터 약으로 사용되고 있던 향료입니다. 향료에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의미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힐링 오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